자, 그래서 관세법의 목적을 보시면 사실은 관세법의 목적에 관세법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법률이든 이 법령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부과 징수와 통관을 좀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부과 징수를 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용어의 정의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죠? 보시면 자, 수입이라 함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거예요.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세가 뭐냐면 관세가 유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관세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보세구역이에요. 근데 물품을 그냥 수입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관세 납부하고 수입한다. 요건데 지금 요거는 어떠한 요건이어서 세관이 한번 검사를 하거나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요 수입 물품을 요 보세구역으로 들여놓습니다. 먼저. 그럼 보세구역은 요 상태에선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니까 요 보세구역은 관세법상으로는 왜곡이 되는 거예요. 보세구역에 물품이 들어왔다가 심사가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도 수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 가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도 포함하지만 요 법 제239조에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보실게요. 자, 법 제239조고요. 외국 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자, 수입이란 정의에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 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은 결국엔 수입이죠. 그럼 관세를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을 했는데도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엔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세법 제14조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나와 있는 외국 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네 가지를 보시면 자, 이 제 교재에 아마 선기용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자,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을 그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박 연료 있죠. 선박 연료를 선박이 항해할 때 필요해서 그 선박이 주입을 했어요. 연료를. 그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한 거죠. 이거는 내가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게 이 뜻이에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선박용품, 항공용품, 차량용품을 교재는 관세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세관장으로 수정하시면 되고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식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서 입국은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세 번째는 여행자가 자신의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들 이 관세통로가 뭐냐면 우리 인천공항 가서 출국식사 다 마치면은 엄청 길죠. 엄청 긴 데를 막 가잖아요. 그리고 막 뭐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먹는 것도 먹죠. 그처럼 요 공항 통로 같은 거예요. 요 관세 통로에서 여행자가 자기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따라 관세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사지선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입의 의제도 보실게요. 수입의 의제는 얘네는 외국 물품이에요. 다음에 외국 물품은 관세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통관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통관 절차를 하지 않는 국내 물품으로 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최신관서가 수취내 교환 물품부터 몰수, 또 통고 처분, 매각,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된 거, 국고 기속 이런 것들은 관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수출에 대한 용어 정의는 반대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이에요. 내국 물품을 수출 신고를 통해서 반출하는 것은 당연히 수출이 되겠고, 자, 반송이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란 거는 수입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 물품이 이 보세구역에 있어요. 검사나 심사를 해야 된다는 심사를 해야 되는 물품이에요. 여러분들 물품을 관세법의 목적 아까 보셨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한테 해를 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입 물품은 정말 요건이 까다로워요. 웬만한 수입 물품은 웬만하면 다 정말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물품, 수입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물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검역증명서, 위생증명서 같은 거 받았잖아요. 그럼 뭐 동물의 부산물 이런 거는 수출국가에서 반드시 발행한 검역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품의 부속물을 수입해 왔는데 검역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반송시켜야 돼요. 폐기하거나 반송시켜야 돼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내보내거든요. 이게 바로 반송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다음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자, 외국 물품은 뭐냐?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인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수입신고가 수리됐다는 건 수입신고를 통해서 인정을 다 승인을 해줬단 거예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송을 통해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당연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에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내국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에요. 수출신고가 돼서 수리됐다는 건 수출신고가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국 물품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의 재료로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의 내국 원재료가 이렇게 결합된 거는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네 번째 거는 간주 외국 물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내국 물품 보실게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 물품은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이게 뭐야? 이렇게 보시면 결국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죠. 이해 가셨죠?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은 외국 물품이에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는 내국 물품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이거
내국 물품이죠.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 물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수입 물품과 반대예요.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인데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 수역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박 등에 의해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입 신고가 입항 후 수입 신고와 입항 전 수입 신고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이것도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자, 네 번째.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은 물품과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이렇게 5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통과는 뭐냐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셨죠? 통관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반송 통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이것도 꼭 정리를 해두시고, 자, 7번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은 기존에는 선기용품으로 돼 있어요. 요게 선박, 항공용품, 차량용품으로 됐고, 자, 선박용품은 요거는 조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가끔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박용품에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고, 결국에 항공기용품과 차량용품은 선박용품에 준한 물품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박으로 운송할 때 이 운송할 때 필요한 각종 비품이에요. 이해 가셨죠? 당연히 연료도 있어야 되죠. 밧줄, 왜? 어떤 물건이 떠내려가거나 사람이 떨어지면은 밧줄로 구해내야 되고, 어떤 선박으로 운행하는데 어떤 부품이 고장나면 예비 부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아니고 직원들 있죠. 승무원들이 당연히 먹어야 될 음료나 식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환적하고 복합 판정은 제 교재에 없어요. 요거 이제 개정된 교재에는 넣어놓을 건데,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적이 뭐냐면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학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거래요.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다고. 복합 환정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을 해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거예요. 환적과 복합 환적은 동일한 세관과 다른 세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딱 보시면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관은 각 행정구역마다 관할 세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본부 세관으로 해서 인천 세관, 서울 세관, 광주 세관, 부산 세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산 관할 구역이고, 부산 관할 세관, 부산 세관의 관할 구역이고, 여기는 인천의 세관 관할 구역이고,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서울이라고 치면, 자, 선박이 왔어요. 선박이 이렇게 와서 얘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이에요. 여기서 물품을 내려. 요 관할 구역에서 물품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국, 출항하는 다른 선박으로 물품을 옮겨 실었어. 그러면 이거는 요 동일한 관할 세관에서 물품을 옮겨 담는 거죠. 이거는 환적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자, 부산 관할 세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인천 관할 세관이에요. 입국 또는 입항한 선박이 여기서 이 관할 세관에서 물품을 내렸어요. 양한 거죠. 이 물품을 보세 운송을 통해서 인천의 관할 세관으로 갑니다. 보세 운송이라는 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 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걸 보세 운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럭을 타고 이 물품을 일로 옮겨요. 그래서 인천 관할 세관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옮겨 담습니다. 이걸 바로 복합 환적이라고 해요. 아셨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 다른 상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돼요.